아니 이건 각하죠. 아, 각하다. 예.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탄핵 요건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평범한 국무위원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게 논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200석이 필요하냐, 151석이 필요하냐, 둘 중에 뭐가 되냐, 이것조차도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역할이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 안정성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 대행일 뿐이라는 이유로 총리로서 151석으로 탄핵안을 내밀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입니다. 최상목을 한번 탄핵을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또 그러면 소추할 수 있는 저는 거잖아요. 또 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기각이 5명, 네. 각하가 2명, 예. 인용이 1명이네요.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 무슨 뜻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건 각하죠. 아, 각하다. 예.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탄핵 요건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평범한 국무위원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게 논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200석이 필요하냐, 150석이 필요하냐, 151석. 151석이 필요하냐. 왜냐면 한쪽은 과반수로 정해 내리고 있고, 하나는 이상을 정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뭐가 되냐, 이것조차도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건 이거는 처분적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해를 끼쳐주는 행동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명확한 규정. 형사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그 많이 하는 라틴어 말 있잖아요. in dubio pro reo. 피고인, 의심스러울 때는, 불리할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형사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누군가의 직위를 박탈하는 처분적인 것이기는 맞긴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불리한 게 애매한 방식으로 적용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걸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봤고. 오히려 각하를 했어야 됐다. 안 좋은 일을 남긴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각하신 분들이 어떤 논리로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인용한 분은 뭐 누군지 왠지 짐작이 갈 것도 같은데. 누굴 것 같으세요? 아니 정계선. 그러면 또 의외네. 저희 고향 선배네. 네. 아니 인용이야 애초에 작심을 하고 뭐 뻔하겠죠. 내 안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 레파토리가 들어 있을 텐데 그 논리 구성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오히려 완전한 생 억지를 부리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재판관님인데 생 억지를 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답정론은 쉽다고요. 완벽한 답정론은 쉬운데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게 어렵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기각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현. 각하가 각하는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인용이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없는 무언가. 답정론은 쉽다. 답정론은 쉽죠. 아니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막 관심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일 같이 커피라도 할래요? 그럼 커피 끊었어요. 밥 먹을래요? 밥 끊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영화 볼래요? 영화 안 봐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항상 저녁 약속이 있고 왜 이렇게 영화를 다 본 거야? 왜냐면 답정너잖아요. 너랑은 안 만나겠다는 결론은 나 있고 거기서 이제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밥도 끊었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이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뭐라도 갖다 붙이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아무 말이나 써있는 탄핵 소추안을 그냥 이거 맞아 해주면 돼요. 근데 기각은 어쨌건 이거 틀렸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틀린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기각이라는 건 어쨌건 이 탄핵 소추안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합법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그게
어떻게 논리가 성립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그러면 있으시겠어요? 예, 물론이죠.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뭐 또 이런 비극이 자주 있어서야 안 되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시에 151석만 있으면 된다라는 선례를 남길 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탄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석이 예. 필요하다라고 해버렸으면 재탄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력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150석 이상으로 151석으로 이상으로 내놓은 탄핵안을 기각시켰다는 거는 똑같은 탄핵안이 또 나올 여지를 준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마흔역이 아니고요. 이번에 최대행에 예.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그럼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어쨌건 어느 정도 기간이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똑같은 무슨 이상한 핑계, 트집을 잡아가지고 탄핵안을 또 내놓으려고 할 텐데 거기서 또 그냥 단순 과반수면은 예. 탄핵안을 내밀 수 있다라고 헌재가 허락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각하를 했어야 됩니다. 각하를 했어야 된다.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국왕폐하가 승하셨다. 네. 국왕폐하 만세! 뭐 이런 그 영어권의 표현이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왕이라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죽죠. 하지만 왕이라는 직책, 임금이라는 직책은 전임자가 죽는 순간 다른 누군가한테 넘어가서 왕이라는 어떤 기능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니겠어요?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지금 탄핵 평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기능은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탄핵하는 것을 150석으로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 151석으로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는 그냥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역할이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 안정성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 대행일 뿐이라는 이유로 총리로서 151석으로 탄핵안을 내밀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입니다.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의 그 안정성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한덕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는 권한대행일 뿐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 중에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단순한 그 외에 일상적, 정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죠. 그러면 일개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역사적 결정을 내리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뭐 헌법재판관 누굴 뽑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투표를 통해서 갖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권한대행이 거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물론 대단한 자리지만 기껏해야 몇 년, 그 6년인가요, 임기가? 6년짜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것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에도 똑같은 법도 올려보낼 건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고 네가 감히 그런 걸 해? 너는 그냥 가서 행정 업무나 봐. 이러면서 탄핵을 날려버린다? 말이 안 되죠. 조금 볼까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4인의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도, 정정미의 기각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했다. 네. 의결 정족수는 충족했으나 다만 공무원법 임명 안 한 것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임명 안 한 것이 이것이 직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재판관 인용 의견은 당연히 이제 저기도 되고요. 의결 정족수도 충족했고 다 이제 파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각하 의견은 뭐냐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가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적법하다라는 의견인데 이제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거는 각하로 갔어야지 안 좋은 선례를 낳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대통령, 부통령을 뽑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총 맞아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유고 상태가 되면 곧장 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승계되죠. 그리고 부통령은 물론 이제 트럼프, 벤스, 뭐 이렇게 바이든, 해리스 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지만 어쨌건 선거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권한을 넘겨받는 게 그게 민주적으로 100% 정당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을 지키려는 그런 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 승계가 대통령, 총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죠. 이거는 물론 이제 총리라는 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임명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절차가 있으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온전히 넘어온다고 해석해야 국가 시스템을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스템은 권위가 필요하고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필요한데 모든 권위가 지금 말종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하라고 해야죠. 뭐 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표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있을까요? 기후가 좀 그렇지만 고스톱을 칠 때 여기까지 했는데 낙장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손에는 안 떨어지겠는데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 저거 그러니까 말할 때 이제 나 저거 가져간다는 느낌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 나왔네 흑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다시 집어넣긴 좀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선을 넘었으면 끝까지 넘어야지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결국에는 강점이자 약점이 거칠 것 없는 약간 그 영어 표현하자면 배드 S. 그러니까 이렇게 악당인데 좀 이렇게 좀 일부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좀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억눌린 게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고 이렇게 악동 같은 약간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우리 대신 욕해주고 우리 대신 거칠게 얘기해준다. 이러니까 지금 약간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악동 정치인은 악동이 뭘 이렇게 사고 치려다가 그만두면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되면 매력이 떨어지죠. 근데 악동은 더 큰 사고를 쳐야만 악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탄핵까지 나온 건데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악동이 착해진다? 이랬을 때 물론 제가 지난번에는 정책으로서는 이제 뭐 중도 보수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좋은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그냥 이제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인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정치라는 어떤 그런 싸움터 아레나 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이재명이 탄핵안을 꺼냈다가 그만둔다? 이러면은 너무 기세가 팍 죽어버리죠. 만약 안 되겠죠. 결국에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제 의미가 없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각하를 쓰면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생기죠. 큰 의미가 생기는데 지금 기각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덕수를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다라고 헌재가 승인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못 먹어도 고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 최상목을 한번 탄핵을 하고 한덕수 총리도 또 그걸 여쭈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또 그러면 소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또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사안이면 일세부절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핑계야 만들면 되죠. 맞아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10년 전 사안까지 집어넣어 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어쨌건 국민연금 얘기로 돌아가면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막무가내 입법 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일은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거부권 네. 행사할 일은. 앞으로도 더 만들 거고 분명히. 그러면 거부권을 네가 행사하는 것은 너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너는 그럴 때마다 탄핵돼야 돼 라고 우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죠.